되게 어색하네. 안 하던 짓 하려니까 저도. 카메라 들이면 그렇죠. 네, 되게 어색해요. 찍었는데 나도 이슬들 치라고 나도 그러고 아유 막 이거 막 이상해 그냥. 아유. 좋아졌죠? 뭐 드셨게요? 뭐 드셨어요? 그동안요? 얼굴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어. 이렇게 얼굴 하나 얼굴이 환해지죠? 네. LAV, 테라지, 쉐이크, 온테라피, 복보일, 얼굴 노테라 화장품, 샴푸 다 썼어요. 그 사람이 저렇게 달라. 얼굴이 확 달라져요. 옛날에는 완전히 백지장 같은데 네. 지금 혈색이랑 혈색이 얼굴이 있어요. 네. 젊어졌죠? 아니 지금 있어 보여. 네. 그랬답니다. 달라졌죠? 있어 보인답니다. 예. 갑자기 어느 순간 탁 변하더라고요. 예. 아침에 와서 이게 빨리 빨리 달라져요. 어우, 내가 있었는 쉐이크랑 같이 딱 들어가면서 화장품, 그 노테라피 화장품 많이 마시고 좋아하시네. 네. 아니 그거는 원장님 저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네네. 보고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뒤로 가면 네. 괜찮습니다. 하라고 했어. 가게 안 돼요. 나랑 거야 30대 여자랬어. 여기는 말했었어. 예. 젊어지는 거 기분인 거 같아. 선생님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됐지. 이거 완전 확 달라지잖아. 왜 이렇게 예뻐지네? 마사지 완전 젊어지고 달라지고 하루도 얼굴이 달라지고. 은행이 육수업 받구나. 우리가 좀 빠졌네. 왜 그래요? 그 빠졌구나. 만져서. 지난번에 이렇게. 아니 제가 끈 거예요. 아 껐어요? 그러면 이 앞으로 당겨요. 이거 불편해. 왜 껐어요? 다른 강의 하려고요. 칠판 강의 먼저 하려고. 아 실방송이 있는데 그럼 에코를 눌러놓지 끄지는 거. 네. 제가 어떻게 저쪽 앉으셔요 선생님들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 차를 제가 이거 찍어드릴게. 아니요. 넣어서 이렇게. 막상 슛 들어가면 괜찮아집니다. 자, 이런 얘기부터 드릴게요. 일단 혹시 열려문 보신 적 있죠? 네. 동네 가다가도 있고 뭐 이천 같은 데는 아예 공원이 열려문 공원이 있어요. 그 사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열려문 사연? 인터넷에 한번 열려문 사연 아니면 검색해서 보세요. 하나같이 다 미친년입니다. 맞아요. 연료가 아니라 광녀예요, 광녀. 광녀예요. 편집종 환자, 네.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충동 조절 장애. 예를 들어, 외장이 나를 손을 잡았어? 그거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순간 죽을 수 있는 건 보통 정신이 아니거든요. 미쳐요. 여기 잘랐대. 네, 미쳐가는 이렇게 잡혔다고. 네. 여기 잘랐어. 살 자르는 거고, 열려면 세워주더라고. 아버님이 뭐 하다 보면 이렇게 허벅지도 빼서 구워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남편이 전쟁 싸워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외적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미리 죽고 뭐 이런 거.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오는 게 연료문이거든요. 근데 어제도 제가 본의 아니게 주식 강의를 하게 됐고 혹시 들으셨어요? 제가 그냥 오픈해놨어요.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거기서 보면 음모론적인 게 있죠. 있어. 세상은 음모론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인지 아닌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끊임없이 음모론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들은 다 가난한 민초들이거든요. 이 민초들은 제가 세계사 강의를 하든 인문학 강의를 하든 뭘 하든 항상 그 음모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지난번에 안중근 얘기도 드렸잖아요. 하여튼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면을 못 보면 보물이 고물됩니다. 항상 뒤를 보셔야 돼요. 뒤를. 근데 연료문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연료가 하나 나오면 세금 감면을 받아요. 땅을 받아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조선시대라는 게 나라 전체가 코끼리 한 마리를 못 기를 정도거든요.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근데 서울에다 갖다 놓으니까 너무 많이 먹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또 충청도를 보냈다가 거기서도 너무 많이 먹는데 그래서 또 돌아 다니다가 결국 제주도 가는 길에 빠뜨려 죽였죠.
우리나라가 그 코끼리 한 마리가 힘들었던 나라인데 거기에서 밭을 주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 하나를 희생을 시키는 거죠. 아들 못 낳아도 죽이는 당시였는데, 그리고 여자분이 하나 시집이 온다는 건 시집에 입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최소한 생산성이 자기가 먹는 것보다 몇 배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렇게 그 생산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평생 먹는 거에 몇 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생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일을 한다는 건 내 삶의 어느 한 부분, 내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깨져나가야 겨우 먹고 살아질 거야. 아마.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일은 거의 그래요. 아주 빈틈없이 그렇게 사회가 짜져 있어요. 내 마음이 망가지든 몸이 망가지든. 직업 만족도가 1위, 2위 해도요.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뭐 선생님이나 뭐 약사나 뭐 그 정도잖아요. 의사는 생각보다 직업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요. 네, 강도가 세고 또 힘들고 스트레스도 심해가지고 많이 버는데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많이 죽어요. 그래서 직업 만족도가 뭐 약사나 선생님에 비해서는 덜한 편인데, 그 선생님들, 약사님들조차도 다 이런 데가 망가져 있어서 잠을 못 잤다던가, 네, 의사들도 동일 자세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망가져요. 그래서 항상 헬스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 자세로 쓸 때 근막염이 생기면서 엄청난 통증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 우리한테 뭔가를 줄 때는 반드시 그만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운이라는 건 목숨 내놔라예요. 네가 하나 죽으면, 우리 가끔 그런 옛날 영화 있었죠. 며느리한테 막 시어머니가 강요하잖아요. 네가 죽으면 이런 얘기. 그게 다 여러분 보시는 연령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쓰셨던 요즘의 이슈가 내 고민이 이런 거예요 라는 말이 결국 현대판 연령 아니에요? 착하고 일 잘하고 뭐 그러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싶고, 좋은 여자이기도 싶고, 엄마한테도 잘하고 딸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서운 얘기가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데올로기. 근데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뭐냐면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한 어떤 가치 체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면 일단 대표적인 게 코로나도 이데올로기예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했을 때 일단 어제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런 얘기는 눈치채실 거예요. 우리가 좀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팔던 아니면 세계 주식을 뚝 떨어뜨려가지고 밑에서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를 다 하거든요. 원래 이걸 옛날에 전쟁을 가지고 주로 썼는데 지금은 그런 전통적 의미에서 전쟁이 불가능해요. 오늘 군비가 확장돼 있기 때문에 전면전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식, 그래서 경제를 가지고 싸우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이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어떤 타협을 벌여요? 같이 잘 먹자, 같이 잘 살자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우한에다가 백신 회사를 합작을 차렸단 말이죠. 미국하고 중국이. 그리고 거기서 터지는 거죠. 중국에서 있었던 연구원이 저한테 있었던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러면서 국가는 다시 한번 의료 권력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강한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위생 권력이거든요. 위생 권력.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합리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살아야 돼. 아픈 너는 격리야 또는 죽어도 돼. 이렇게 나가요. 집단 이기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 것들도 이데올로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연료라는 건 뭐다? 가족 이데올로기. 그죠? 가족 이데올로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너는 우리 가족 피부치 아니니까 하고 며느리한테 희생을 강요시킨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네 이데올로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생의 중반기고 이제는 세상 알 만큼 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되면 삐뚤어집니다. 이 나이가요 50이라는 걸 중심으로 인생이 반으로 나뉘어요. 여기까지는 준비했고요. 여기서부터는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 선생님이 돼야 돼요. 50부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다 인생에서 배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50 전까지의 돈들은 별로 생각보다 모이질 않아요. 특히 20, 30대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가는 예가 좀 적습니다. 40 전까지의 돈 벌었다 해도 많이 주변을 보세요. 많이 까먹죠. 네. 그걸 잘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50이 됐는데 내가 돈이 없다. 이거는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것들을 내가 관리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0이 되면 최소한 생계가 안정돼야 되고 그 다음부터 내 가르침을 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수천 년 또 그 이상의 가르침들의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 모두 좀 그렇지 못해요. 이게 문제죠. 네. 근데 정말 그렇지 못한 건지 마음만 그렇지 못한 건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학생들 강의를 많이 해요. 학생들 강의를 많이 하면 제가 꼭 질문을 이걸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잖아? 물어볼게요. 자, 돈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3초 안에 대답합니다. 저기. 저요? 네. 돈 얼마나 있으면 좋겠나요? 네. 3초 지나갑니다. 하나, 둘, 지나갔습니다. 자, 대박. 거봐,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자, 10억. 20억. 몰라요. 잠깐. 몰라요? 정말? 어. 원하는 대로 줄 건데? 하나, 둘. 몰라요. 저기. 1조. 딱 저렇게 나와요. 1조. 자, 이게 마스크 하고 싶으세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 다 벗었는데 왜일까요? 아니 제가 좀 본인 스스로 본인이. 몸이. 네, 몸이 안 좋으셔서. 네, 뭐든 간에. 하여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뺏기실까봐죠. 첫 번째. 지금 이거 안 벗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 그럼 내가 남한테 뺏기실까봐가 아니에요? 패키실까봐. 네, 맞아. 네, 네, 남한테 뺏길까봐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들었어. 발음이 세는구나. 네, 괜찮아요. 우리 다 늙어갑니다. 지금. 택기실까봐 또는 만약에 저분이 그게 아니라 내가 옮을까봐 또는 안 좋아하실까봐라는 마음이었다면 우리 모두가 선한 사람 맞아요. 나 선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패키칠까봐 또는 내가 해를 입을까봐 둘 다 두려움이죠. 우리 오늘 계속 다룰 게 바로 착한 여자 두려움 계속 이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일단 바뀌어야 돼요. 인간관계의 첫 번째는요, 내가 관을 바꿔야 돼요. 관. 계속 그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데올로기를 극복한다는 건 되게 중요하죠. 더 이상 긴 얘기는 잘 안 할게요. 우리 여성분들이 인류 역사 전체에서 남성 이데올로기의 희생자였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여건이 아주 저열한 나라예요. 중동에 명예살인 당하고 이렇게 눈밖에 못 드러내고 있는 그 나라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인 그 틀과 제도를 만드는 그런 그 권한이 여성들한테 주어지질 않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죠. 수입 이런 데 부분에서 고용이나 이런 데서도 다. 그러니까 1차적인 희생을 항상 여성들한테 강요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어떤 일이 생기면. 아까 연령문 얘기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성해방 이거 외치고 다녀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내가 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해방시킬 거냐가 되는 거죠. 자, 아까 돈 얘기 드렸습니다. 100억부터 뭐 조까지, 또 나 몰라요까지 나왔어요. 자, 조도 못 먹어. 다시 한번. 사랑하니까. 자, 아니 진짜 뭐 돈에 대한 그게 아직 없어요. 해봐. 의도적으로 해봐요. 자, 다시 한번. 하나. 100억. 따라쟁이. 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수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 근데 그 중에 가끔씩 이상한 애들이 있기는 해요. 가끔씩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가장 큰 소리를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뭘로 보냐면 두려움의 크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정말 두려움이 많은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증거가 뭐예요? 자살률이죠. 그리고 3포 세대, 4포 세대 두려움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돈이라고 학생들도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앞으로 더 돈 할 겁니다. 증거가 뭐예요? 증거는 걔네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자마자 주식 계좌를 만드는 거죠. 비트코인을 뛰어드는 거죠. 우리 젊을 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땀 흘려 입는다 뭐 이런 얘기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뭐 경제 성장 기업에서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다 웃긴 얘기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현실상 우리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야, 일본에 막 사람들이 죽는데 자살한대 이러면 이상하지 않았어요? 일본에 자살이 되게 많대 이러면 이상했을 걸 느낌이. 맞아, 이상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이 겁에 질려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더 그래요. 걔들 중에 억을 얘기하는 애들이 없어요. 다 조를 얘기합니다. 어떤 애들은 막 천문학적인 숫자를 막 자기가 장난이겠지만 천문학적인 숫자를 막 얘기해요. 근데 걔 중에 몇 명은 진짜로 느껴져. 나는 그 돈이 있어야 돼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을 보면 하나같이 불안증, 두려움 심한 애들이에요. 발이 탈탈탈탈 떨리고 목소리가 딱 이렇게 나오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아니 막 이번에 저 장난처럼 이러는 막 뒤에서 노는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은 그냥 몇십억, 몇백억 정도 얘기해요. 네. 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돈에 대해서 관념이 인플레가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애들은요 100달러짜리 지폐를 평생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미국 국민의 반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과연 살기가 좋으냐? 아니잖아요. 총 들고 막. 제가 LA 갔을 때 저는 남의 나라 가면 꼭 위험한 짓을 했어요. 요즘은 안 하려고 하는데 남의 나라 가면 꼭 밤새고 뒷골목 뭐 이상한데 뭐 그런 데 꼭 다닙니다.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짓 해요. LA를 또 똑같이 그렇게 했죠. LA 밤거리에 한번 나가보시면 LA 가보시면 네. 밤에 혹시 나가보셨어요? 아, 나갔는데 네. 호텔에서 나갔는데요. 호텔 문 별로 얼마도 안 됐는데 잠궈 버렸어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갖고 막 못하는 영어를 막 두드렸죠. 그때가 대충 몇 시쯤? 그때가 얼마 안 됐어요. 9시도 안 됐고 그랬는데 닫아버린 자, 우리 상상 안 되죠? 호텔이 9시에 문을 닫아? 네. LA 저래요. 근데 그거를 12시에 나가는 저는 누구냐고요. 근데 12시에 나가서 막 이렇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9시 안 되네. 9시.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대로 타러 가는데 대로 가면 저기 구석구석에 몇 사람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봅니다. 눈빛이 참 묘하다 이랬는데 한 12시쯤 그렇게 쭉 다니니까 갑자기 이제 거기가 이제 한인타운이 곳곳에 있잖아요. 한인타운에 경비원 되시는 분이 뛰어나가지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있냐? 엊그제 총 맞았어. 지나가다 그냥 바로 총을 쏴. 너 새벽까지 여기 나랑 있을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갈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나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비로소. 말이 이렇게 들으면 사람은 반응이 일어나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은 들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자, 제가 어느 여인을 이제 동네에서 사모를 해요. 말을 한 번도 못 붙여봤어요.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실 영업 비밀입니다. 잘 새겨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저 여자한테 자기 집에서 나오는 순간 또는 어느 골목을 이렇게 꺾어서 가는 그 동선에 이러고 서 있다가 빠꿍 이러고
대기를 하면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할 확률이 생깁니다. 진짜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라는 건 꼭 찍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0번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최면하잖아요. 근데 최면보다 조금 더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NLP예요. NLP는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그래가지고 그 신경 그것을 말로 재 프로그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안구가 어떻게 움직이냐, 또 어떤 세팅이 뭐냐, 어떤 언어의 사람들은 무너지냐, 설득되냐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NLP 같은 거 연습 많이 합니다. 물론 기업에서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뭐 멘트 하나 가지고도 저희 아버지 롯데저가인데 멕시코 치킨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롯데컵처럼 향기롭게 웃어요. 우리 지금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 멘트 하나에 그냥 롯데컵은 팔리는 거고 껌 장사라는 거는요. 그 솥단지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아주 간해수 공업이에요. 롯데는 그렇게 출발했거든요. 저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 껌 하나. 근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노래 하나, 그 문구 하나가 껌을. 그래서 그걸로 연관해가지고 롯데라는 회사 잠깐 더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저는 롯데와 인연이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CEO 코칭하는데 그분이 롯데제과에다가 과자 만드는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 사장님이셔요. 그래서 아버님 얘기했더니 거기 이사님이 알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하여튼 그 롯데라는 회사는 껌으로 시작해서 껌같이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합니다. 끝까지. 거기 있는 신격호라는 회장님이죠. 신격호라는 회장님은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권한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간해수공업이죠. 구조는 간해수공업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조 누구였었지? 네. 자, 조 생기면 뭐 하실래요? 대답은 3초 안에. 다시 한번. 조 생기면 뭐 하실래요? 제가 좀 드릴게요. 조. 응? 사업. 무슨 사업?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자, 사업해서 돈 버시면 뭐 하실래요? 자,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얘기예요. 기업 경영 하신 다음에. 자, 기업이 돈을 벌었어요. 뭘 해요? 투자해. 네, 어디다 투자해요? 그때 봐서. 그때 봐서. 자, 근데 신격호 회장은 자기가 믿은 게 뭐냐면 일본에서 출발했잖아요. 계속해서 땅값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들어왔잖아요. 계속 또 땅값 올랐잖아요. 계속 땅 산 거예요. 그래서 롯데는 언제나 지역의 요지에 항상 롯데리아하고 뭐 등등등을 세워놓는 거죠. 잠실도 그래서 들어가고 또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서 롯데는 대부분 땅으로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래서 롯데는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본 거는 제과 같은 거지만 물론 그걸로 해서 번 돈을 다 땅으로 부동산업을 한 거죠. 이게 신격호 회장의 룰이에요. 자, 성공은 뭐다? 성공 확률 높은 걸 단순하게 반복한다. 오늘 여러분이 찾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손님을 만날 때 어떤 문구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의 4주 동안 여러분 딱 결정하셔서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강의를 오래 했어요. 근데 오늘 버벅대죠. 왜? 지금 새로운 강의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한 40번, 50번 하면요. 아주 변해요. 여러분들 TV에서 보는 명강사들은 그 강의를 몇천 번씩 한 거예요. 한 가지 강의를. 제가 이제 학교 활동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순환시키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 폭력 강의다 그러면 그걸로 한 도에 있는 수백 개 학교를 제가 다 다녀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쫙 나오죠. 네. 근데 항상 새로운 강의를 하려면 힘들어요, 사람이.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바꿔서 대응하려고 하면 지금 아직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어려워요, 그거. 그래서 딱 대본 써가지고 그대로 반복해서 읽고 몸에 베개 만들고 사람 만날 때마다 그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몸가짐을 가지고 바디 랭귀지를 쓸 것이냐, 내가 어떤 세팅, 예를 들어 나는 카페에서 얘기하는 게 잘 되더라, 아니면 그 사람 집에 가서 얘기하는 게 잘 되더라, 또는 만나는 각도를 이렇게 만나는 게 좋더라, 또는 90도로 만나는 게 좋더라. 내가 좋은 게 있어요. 승부사들은 딱 이대로 마주하는 게 좋아요. 보통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영업에서. 근데 승부사는 그것도 다른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카리스마틱하다, 내가 좀 그런 게 있다. 카리스마라는 게 뭡니까? 생각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 자체의 뜻이 머리를 팅 하고 비게 만드는 거.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아 라는 걸 상대가 받아들이게 만드는 내가 에너지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깨는 거죠. 정면을 해가지고 앞에서 깨는 거예요. 바로 되게 그거 많이 씁니다. 사기꾼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걸 많이 써요. 생각보다 요즘도. 그래서 그게 보통 클로징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단판 칠 때는 옆으로 앉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해서 깨는 거지. 도장 찍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천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뭐 물어볼게요. 상의해 볼게요. 질질 끄는 사람. 단판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카운터. 근데 처음에 이제 상담에서 라포 형성한다고 하는데 접촉점 마련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옆으로 앉으라고 보통 그렇게 영업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방향도 괜찮아요. 지금 두 분이 같은 방에서 저를 보시잖아요. 그죠? 같은 방에서 두 분 보시잖아요. 그러면 두 분 사이의 에너지가 조화, 균형 이런 게 생기면서 튜닝이 돼요. 둘 사이에. 그래서 친해져요. 거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가 1.2m잖아요. 바디랭귀지에서. 그 이내에 내가 들어왔다는 건 앉아있는 것만으로 시간 지나면 왠지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 가는 거예요. 극장 가서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붙어서 앉아있었을 뿐이잖아. 같은 거 보면서. 근데 에비 하고 막 귀신 나오면 같이 놀라는 거잖아요. 그죠? 멀쩡히 가다가 팍 엎어지면 같이 웃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몸의 감정이라는 에너지의 이 흐름이 같이 조율을 이룬 상태에서 한 공간에서 있게 되면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나는 마음이 약해요. 컨택이 어려워요. 한다면 그런 보조적인 수단들이 필요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드셋이라고 불러요. 그야말로 무드 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을 좀 영업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어떤 무드에서 강한가를 먼저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같이 밥 먹을 때 나는 뭐가 나오더라. 여태까지 인생을 보세요. 인생은 지금 회사에서 가르쳐준 것만으로 잘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범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강하더라, 뭘 마셔야 되더라. 그래서 남자들 보통 술 마시는 이유가 이 무드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에너지. 왜냐면 이 방어막들이 약해지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또 여성분들도 그 방법도 안 맞잖아요. 그럼 같이 뭘 먹거나. 왜냐면 그것도 똑같아. 영어랑 매운맛을 먹으면 같이 올라갈 거고, 그죠? 단맛을 먹으면 같이 내려갈 거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똑같이 느끼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이 음식 어때 얘기하는 거지. 걷다 대고 내 상품 팔아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전도에서도 똑같아요. 선교 방법도 다 똑같이,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거고, 조금 잔기술이긴 한데, 이 무드셋을 좀 더 강화시키려면, 점심 드셨다고 그랬죠? 네. 마스크 벗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마스크를 계속 끼고 계신 게 되게 딱해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죠? 배려가,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제가 립스틱을 안 바르고 왔어요. 괜찮아요. 에이. 그래서 못 봤어요. 예. 자, 아시겠죠? 저분이 갖는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리스틱이면으로. 나를 잘 보이고 싶어야 되고, 나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포기 못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 또 한계들을
초복해보는 경험들인 건데 그딴 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몇 번에 이분이 지금 네를 한 2번 정도 대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 한번 웃겨드렸잖아요. 그러면 3번 정도 저랑 튜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yes set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사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대화 첫 음식 시켰어. 이거 맛있죠? 이것도 맛있나 한번 드셔보실래요? 계속 뭐예요? 에너지를 튜닝 시키는 거죠. 그걸 말로 예스를 시키든 아니면 같은 것으로 예스를 시키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탁탁탁 점 찍을 수 있는 거, 같은 점을 찍어가는 거. 그래서 에너지를 튜닝 시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세팅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랑 튜닝이 돼야 돼요. 내가 나랑. 우리 인간은요, 머리, 가슴, 장 이렇게 이제 3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이 각각의 에너지가 서로 따로 움직여요. 이 얘기가 이제 애니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의 지혜입니다. 이런 말이죠. 머리로는 안 돼 하는데 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이도 낳으신 거잖아요, 그죠? 안 돼 했는데 돼 해가지고 아이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머리의 에너지와 이 장의 에너지가 서로 다르게 놓은 순간이거든요, 이게. 네. 머리하고 가슴하고 다른 거야. 네. 그리고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 근데 그분하고 결국 결혼을 했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모두가 반대한다는 건 통밥 안 나온다는 결혼이거든요. 뭐 네가 손해 보는 거야라는 얘기예요. 머리로 볼 때 내 생각에도 그래. 근데 나는 사랑을 해버린 거지. 그럼 이게 머리와 가슴이 서로 따로 놓은 거죠. 네, 좋든가요? 그렇게 결혼하니까? 아니요. 이를 갈죠? 아니요. 이 머리와 가슴이 통합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좋은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죠? 그래서 우리 눈물을 또 흘리고 성장을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머리, 가슴, 장을 서로 통합시키는 노력, 그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지금 시험이야, 내일 시험 봐야 돼. 근데 오늘 갑자기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들려. 갑자기 그 노래를 내가 외우고 싶거나 가사를 막 외우고 싶거나 노래를 막 부르고 싶거나 그러다 보니까 흥이 돋아가지고 저렇게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러. 그 짓을 한 2시간 했네? 이제 피곤해.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저였어요. 고3 때. 내일이 학력고사인데 오늘 글렌 메데이로스 노래를 가사를 외우고 있었단 말이죠. 미친놈이죠. 네,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꼭 오늘 뭐 하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있죠. 네, 이상하게 있죠, 마음이. 네. 이제 따로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학교 떨어졌잖아요. 조금의 차이로. 네. 바보같이. 하여튼 사람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와 자기가 튜닝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 지금 나무가 나를 시키는 게 아까 예스라든가 무드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만나는 예스셋과 무드셋이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셀프 어튠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튠먼트라는 말은 그냥 조율 뭐 이런 뜻이고요. 내가 나와 조율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잘하면 일단 병원 갈 일, 약국 갈 일이 대폭 줄어요. 대폭 줄게 되고 또 원치 않는 실수들, 말 실수가 됐건 행동의 실수가 됐건 그런 것들이 대폭 줄고요. 근데 또 이걸 분명히 예를 들면 이제 저같이 좀 찝어서 말해주는 사람, 요즘 너 좀 이상해 보여 이렇게 얘기해줬는데도 계속 난 괜찮아 이러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건을 떨어뜨리죠. 말을 실수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해요, 슬슬. 그리고 주차하다가 급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아우디를 들이박죠. 네. 그리고도 정신 못 차리시다고 결국에는 꼬리뼈가 3조각 났어요.
제가 그 수련장 운영할 때 있었던 제 수련 모임에서 본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지진도 전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확 나는 거거든요. 병도 그렇잖아요. 어떤 오늘 갑자기 여기가 쑤셔. 뭐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근데 자꾸 쑤셔. 심하게 쑤셔. 나중에 계속 쑤셔. 그럼 병이잖아. 네. 삶에 내가 어떠한 안 좋은 조짐이 있다면 한 번 갖고 갑자기 병원 뛰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 한 번 났을 때 이 어투먼트, 셀프 어투먼트를 해 나간다면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러려면 먼저 민감성을 길러야 돼요. 민감성. 우리는 다 몸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평생 만나왔고 정상적 상태가 뭔지를 내가 감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민감하죠. 더욱이 내 에너지에 대해서는 더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투자 얘기하셨는데 자 우리 회사가 지금 투자를 할 때냐 아니면 돈을 그냥 비축하고 있을 때냐 그러면 세계 정세도 막 봐야 되고 동향도 봐야 되고 경제업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이 만약 어떤 CEO가 몰라 무지해 그래가지고 막 사세만 확장시켜 빚내가지고 더 사세만 확장시켜 아 지금 부동산이 오르고 있대 내가 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어 얼마 만에 60%가 올랐네 와 땡큐다 좋아 지금이야 그래서 막 은행 돈 빡빡 땡겨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막 샀어 그래서 폭망한 게 언제예요? 미국 모기지론이죠 10년부터 했죠 일본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유령 도시가 막 많잖아요 네. 한국이 그럴 것이냐 안 그럴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 아주 고민이 많겠죠 전문가마다 그렇다 안 그렇다가 반반일 거 언제나 반반이거든요 우유가 몸에 좋아요 나빠요? 자 좋다 우유가 몸에 좋다 자 몸에 나쁘다 달라요 그때. 그래요 또 체질 따라 다르고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좋다가 나쁘다가 논문이 반반이거든요 그 인생은 결국 도박인 거야 우유 하나도 우리 지금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어 내 아이한테 이걸 먹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물며 돈은 우리 계속 돈 얘기할 거예요 네네 자 돈은 자, 이 주식을 살까 아니면 저 집을 살까 저 땅을 살까 모르겠지 뭐 그나마 의존할 수 있는 건 이제 어디서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 얘기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돈 좀 벌었대더라 뭐 이런 사람들 얘기 그런 거 이제 귀결일 수밖에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면 10번 벌다가 한 번에 폭망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신뢰가 쌓일수록 투자의 규모는 커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자족의 마인드 또는 뭐 어떤 지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인생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승부를 벌일 때도 있어요 그걸 또 찬스를 알아야 돼 그건 역시 이 셀프 어투먼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계속 어떤 분을 컨택을 해왔어 오늘 진짜 저 사람한테 도장을 받고 말 거야 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물거품 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에너지를 읽어야 되고 내 에너지를 읽어야 되고 하다못해 날씨도 읽어야 되고 그런 거죠 나는 맑은 날 잘 되더라 이래서 뭐예요? 징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징크스가 무시할 게 아닌 거예요 왜? 내가 평생 살아보니 이상하게 나는 맑은 날 잘 되더라 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 내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축적되어 온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티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괜히 이상하게 벌레가 많아져 안 그랬는데 이상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환자가 슬슬 생겨 집안에 점점 이게 뭐야? 에너지가 나빠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벌레가 튜닝된 상태의 에너지거든요 집이 지금 환자가 발생하는 에너지 상태거든요 이런 것도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느껴지거든요 그게. 네, 이게 문제 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못 맞겠더라고요. 네 알아도 당해요 예, 알아도 다. 미치겠죠 아주 네. 뭐지?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셀프 어투먼트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요 딱 하고 끊어야 되는 순간을 알기도 해요 그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여기가 썩었으면 여기를 잘라야지 여기를 자르면 안 되거든요 그게 참 어려워요 어제 강의 들으신 분 아시지만 제가 손절했다 그랬잖아요 확 손절해버리는 게 위험하다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판 종목이 오늘 상한가 쳐서 좀 배가 아팠지만 손해보고 팔았는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여기 아깝죠. 이만큼 살 이거 생살이니까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라야지. 자르기로 했으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힘이 있어요.